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조금 전 올해 연준의 마지막 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내렸습니다만 이 기준금리 결정에서 나타난 연준 위원들 간의 분열 주목할 만하고요. 내년 증시 펀더멘탈이 더 중시가 되겠죠. 다행히 이번에 연준이 전망한 대로라면 내년 전망 성장률 상향 조정되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를 시장이 하게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알아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마지막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긴 거시경제 시각에서 이 부분 살펴볼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증시가 잘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주춤했던 것이 지난달이지 않습니까? AI 거품론. 그래서 이 한국경제 TV일 때 이 시간을 통해서 AI 거품론은 너무 과잉된 거다 하는 쪽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다 해서 우리가 연말에 랠리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야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그 빅스 지수라든가 CNN FI 지수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예음 신호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쪽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는 자막자막 문구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 분열이 됐을 때는 문구에 치중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10년 만에 대분열 예상대로 나왔죠. 그래서 페드의 전체적인 결정사항에 대한 영향력은 적어질 거다. 그러면 이렇게 분열이 됐을 때 뭘 중시해야 되느냐? 펀더멘탈을 중시해야 된다 하는 쪽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FOMC 회의 결과를 한번 재해석하면 오를 수밖에 없죠. 저는 뭐 그렇습니다. 자수 문구와 관계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왜 그러냐면 페드의 금리 인하 결정 0.25% 5명까지 이렇게 분열이 될 거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 3명으로 압축됐죠. 파월의 마지막 조정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그러면 대분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니까 증시적 측면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금리 인하와 함께 QT 문제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는 사실 QT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MBS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지적했이 단기 금융시장이 문제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단기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도 증시의 호재가 됐던 거죠.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보다도 12월이니까 내년이 중시되죠. 내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내년의 성장률 올리고 물가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를 올릴 수밖에 없죠. 전망치를 이제 개선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럼요. 시장에 심어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AI 거품론, 과잉 투자론, 그 다음에 주가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이번에 세배 경제 전망을 보면 결과적으로 성장률을 내년에 올리고 물가가 떨어졌다 할 때는 AI의 거품론을 일축한 감이 있다. 오히려 AI 발로 신경제 국면이 양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들이 증시의 호재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점도표 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부 얘기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 문제가 사실 불거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번에 점도표 상에 있어서는 사실 오히려 점도표의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의 위험률을 봤습니다는 9월과 마찬가지로 중립금리가 3.4%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또 파월 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고 일축했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월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소신 발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법률가 출신이다. 법률가 출신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 올해 들어서 아마 파월의 기자회견이 가장 오래됐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1시간 이상 됐습니다. 민감 사항이 그동안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든가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감 사항에 대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증시의 플러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이렇게 분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펀더멘탈에 증시됐다. 그러면 펀더멘탈 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 좋습니다. 마이크로 펀더멘탈에서 기업들의 어닝 올해 들어서 예상치 대비해서 사실 웃돌았던 규모가 7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랠리 가능성을 기대가 높겠죠. 오늘 증시가 바짝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 인하 됐는데 물론 큰 분열을 어느 정도 제롬 파월 의장이 봉합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점도표 보면요, 이 분열이 사실 잘 보이거든요. 여기는 의미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파월이 기자회견 때 내년에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문제를 강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금리 인상을 아예 배제한다. 배제한다, 예. 쪽으로. 그것이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파월 발언과 함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죠. 왜냐, 점도표상은 자, 올해 그 FOMC 멤버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대 의향지수에 대해서는 파월의 조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두 가지 요인에서 자, 트럼프에 대한 성향이 어떠느냐, 그다음에 내년에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점도표의 내용이 극각으로 변했다. 극각이라는 것은 오늘 금리가 하단이 3.5%로 내려갔습니다는 내년에는 2.5%로 내려간다 예. 하는 게 극이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오늘 3.5에서 3.75로 내렸습니다는 내년에 점도표상에서는 3.7에서 4%까지 오히려 금리를 올리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명이 나타났죠. 그래서 극과 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대분열을 어느 정도 축소시켰다 하더라도 점도표상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확대됐던 분위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파월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다 보니까 증시는 즉각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점도표상에서 2.5% 인하, 그 다음에 4%까지 인하도 극단적 인하, 그 다음에 인상 쪽으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분열됐냐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나는 페드의 그 멤버들도 정치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금리가 0.5%포인트 B컷 인하를 추정했던 사람은 마이런이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내년에 2.5%까지 내려야 된다는 사람도 마이런입니다. 정치 성향을 갖고 있죠. 소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년에 인플레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올해 재정 지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재정 지출 증대하고 중간 선거 때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 내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립기조대로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될 때는 재정 사이드에서 통화정책 사이드 전부 물가를 치밀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보다 물가 안정적으로 한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점도표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버려졌던 배경이거든요. 지금 뭐 노동 지표에서 뭐가 조금씩 변화하고 이게 해석할 내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에 이러한 극각으로 가는 점도표 사항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쪽의 측면에서 페드가 기자회견에서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적다 하는 발언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는 이제 이번 회의처럼 FOMC 위원들 간의 분열을 보이게 되면은 금리 결정에 대한 이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 제가 질문을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금리 결정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이 바라보는 측면이 펀더멘털이 될까, 이 부분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오늘 그 긴장감 있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가식적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해서 해야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데, 예. 이렇게 분열을 초래할 때는 어떠냐, 금리를 결정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되죠. 그런 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본 펀더멘털이 중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미국의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내년에 성장률 올리고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하는 모습인데요. 자, 미국 경제 상황이 이제 이번 회의를 기획해서 굉장히 중시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지금 3분기 이후부터 깜깜이가 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셧다운 때문에 속보치가 발행되지 않고 잠정치를 통합해서 이달 26일 날 발표를 고려 보이는데요. 지금 3분기 성장률이 4.2%, 3%까지 되다가 지금 좀 갈수록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되는 것은 2분기 성장률이 3.8%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 수준을 넘을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 GDP 애틀란타 나월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이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성장률 상향 조정 9월 달 대비해서입니다. 상장률 조정했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오늘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은 올해 분기별 성장률 보겠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6% 역성장했지만 2분기에는 베이스 이펙트가 있다 하더라도 3.8%까지 오르고 3분기에 3.8%까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경제 판단 기준으로는 미국 경제연구소의 MBER을 보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때에는 사실 경기 회복으로 봅니다. 이 판단을 볼 때는 미국 경제는 회복 국면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의 성장에서 3분기와 4분기를 왜냐하면 1분기는 당신이 취임했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2분기와 3분기다. 그러면 3.8% 정도죠. 그러면 이건 경기 허용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어떠냐? 국민 느끼지 못하죠.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히 중하위 계층들은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왜 중요하냐? 지표가 늦게 발표하고 일부에서 깜깜이지만 경기를 보는 시각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한편에서 공식적으로는 경기 회복이지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경기 화랑이라 그러고 정작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미국의 자체를 반영해서 IMF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자체를 반영해서 페드의 세비 공식적으로 보면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성장이 나오는데요. 내년 성장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민감하게 반영했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가 앞으로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더 중시하게 될 거라면 일단 당장은 4분기 성장률,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까가 이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데 2분기, 3분기가 좋으면 사실 4분기까지 좋긴 힘들 거거든요. 약간 둔화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빼럼 얘기 많이 했었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통계 방식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지 않습니까? 베이스가 높으면 다음 연도에는 그대로 성장만 한다. 절대수로 0%가 나오는 거죠. 중국의 전년 동기 통계 방식과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 4분기 성장은 전분기 대비해서 베이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낮게 나온다. 근데 플러스 2%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미국의 통계 방식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성장률이 3.8%에서 4분기에 2%인다. 이렇게 하면 사실 성장률이 굉장히 급락하는 거로 보지만 전분기 대비 연율이지 않습니까? 풀하니까. 절대 수준은 높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수준이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고 2차 도함수 값이 0보다 큰 상태에서 2차 도함수 값은 0보다 작은 이런 쪽에 성장률의 속도가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의 성장률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속에 본인 자신이 내가 경제정책을 잘했다 할 측면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지표가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성장률을 두고 취임 1주년에 본인의 평가를 위해서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위해서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A+가 아니라 A 5개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화자찬하는데 자, 국민들은 체감 경기를 중시합니다. 국민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30%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취임 1주년에 국민의 지지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도가 나오면 내년에 재정의 드라이브, 그다음에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쪽에 경기 부양 노력이 지속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 결과가 관계없이 사실 주가가 이렇게 연말 내릴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500포인트 정도 근접할 만큼 강하게 뛰었던 배경이다. 왜 S&P를 얘기하느냐? 경기와 관련돼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강하게 500포인트 정도 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가운데 제가 주목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자가 AI가 긍정적인 생산성 쇼크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이 예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산성 충격이라는 건 그게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던가 내 기존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충격이라는 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점을 더불어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성장률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 좋다라고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외신 보도 봐도 그렇고 실제 목소리 들어봐도 좀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충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AI에서 사실 일자리 감축하는 건 경기와는 관계없다는 얘기도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예. 산업의 트렌드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이 뭐 일자리가 잃었다, 실업률이 높아졌다 해서 이게 경기가 나빠지는 거냐? 그 일찍부터 AI 거품론의 마이클 버리가 얘기할 때 한번 우리가 시청자분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영향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봐야 되죠. 근데 생산성의 충격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자, 생산성은 분명히 높아지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1990년대 수학 체증의 법칙에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오히려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결국 성장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는 이번에 셉에서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생산성 충격이 부정적이 아니라 생산성 충격이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 측면은 경기와 관계없이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통화정책으로 들이댈까? 경기와 관련이 없는데 산업의 구조상인데 어떻게 통화정책으로 들이댑니까? 이 대목을 오늘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잘 읽으실 필요가 있죠. 제가 전임자의 얘기하는 것보다 반대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상의 실업이 증대하는 것을 경기와 관련된 실업에서 통화정책의 총수 관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볼 때 결과적으로는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를 줄이는 것이 사실 중간 선거 앞두고 결국 표심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은 구조상으로 볼 때는 왜 미국의 성장률의 측면에서 자, 민간 소비가 중요하느냐 또 민간 소비의 질이 중요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왜 경기를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경제 성장률의 질적인 점을 분류할 때 우리가 성장률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N 수출을 기여도 이걸 따져야 됩니다. 자, 미국은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와 괴리가 축소했을 때는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이 되고 결과적으로 집권당의 대통령은 뭐 이렇게 집권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는 대통령의 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산업 추세가 지금 AI를 비롯해서 생산 쪽의 충격으로는 이런 쪽으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소비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성장률이 뭐냐 3.8%까지 올라가니까 절대 소득 수준 높아지죠. 그 다음에 4분기 성장률이 2% 떨어지면 절대 수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성장률이 2.3%면 절대 수준 높아집니다. 근데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불확실성이 증대되죠. 그러면 소비는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크라우드 아우팅이 아니라 크라우드 인 이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축률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은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AI를 발전하니까 소득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예. 있는 사람들이야 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올해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근데 밑에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요 두 문제를 어떻게 축소하느냐. 이게 체감 경기와 지표 경기 안에 괴리가 주면서 미국 경제 외형적 성장률과 함께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질적인 개선 부분, 이 부분이 사실 내년도에 트럼프 정부의 2차 연도에서 가장 중점이 되고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중간 선거의 모습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K자형 경제, 그러니까 소득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 펀더멘털 내년에도 중요할 거라 그랬는데 소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K자형 양대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경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상대 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젠베리에. 이렇게 보면 중간층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K자형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자, 우리가 평균 소비가
한계 소비액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소득이 높은 사정에서 절대 소비액도 증가합니다. 절대 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 대비해서 소비는 줄어들죠. 근데 밑에 계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산층이 무털어지는 상황에서 밑에 계층들은 두터워지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소득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소비인가 그 한계 소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AI의 발전이라든가 함께 소득의 양극화가 되면 미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우리나라의 모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소비 상황이 높은 쪽으로 중산층이 무너져서 그 계층이 두터지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받쳐주는 그래서 3분기, 2분기, 3분기의 성장률이 높고 연말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괜찮고 내년도에 3배에 있어서 내년도에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쪽에 근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국 성장률 봤을 때 이 GDP의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 차지하는 소비 말고 다른 부분에 미국 경제에 지탱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정부 지출이고 정부 지출. 예. 내년도에 정부 지출 사이드에서는 올해는 올해에 비해서는 방송 시간이 상당히 빨리빨리 끝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예,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만. 네네. 예. 사실 올해 정부 지출 사이드에서는 엑스데이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살림살이는 바이든 정부 때 결정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팽창 예산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출 사이드의 기여도는 올해는 엑스데이터 살림살이가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지 못했습니다는 내년도에는 예산 짜고 있다. 그럼 정부 지출 사이드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수출 기여도에서 보면 올해는 수출 기여도가 관세 때문에 수입이 감소해서 수출의 마이너스의 수입이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더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출 기여도가 높은 거죠. 근데 순수출 기여도가 높으면 성장률이 사실 높다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중하위 계층들은 더 체감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내년도에 중간선거 앞두고 관세 문제라든가 예. 결국에는 환율 정책 문제라든가 특히 대중 문제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나온과 함께 중국도 휘토리에 대해서 수출 재견은 전반적으로 살기 위해서 공생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내년도에 성장률 높이는 기대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을 때 미국 경제 펀더멘탈까지 생각을 했을 때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미증시 골드락스 재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기대가 높게 하는 거죠. 예. 오늘 세브를 보면 결과적으로 AI 발해에서 인터넷이 발생할 때 수학 체감에 의해서 성장률이 높은 물가가 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신경적이면. 그럼 AI에서 공급 능력이 확대된다 하면 성장률이 올라가되 그래서 올해 미국의 그 세브에서 보면 올해 1.7% 전망에 내년에 2.3%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습인데 자 성장이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져야죠. 성장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죠. 그렇죠. 근데 성장률은 PC 물가는 올해 내년도에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페드의 영향력은 내년에 분열이 더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은 줄어든다. 너무 FOMC 회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방송 시간을 내년부터는 많이 활용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여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너무 문구에 대해서 지난해 9월 달에서는 이런 문구인데 이런 문구가 바뀌어서 민감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 봐라. 내년도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트럼프의 정부는 중간 선거에서 큰 그림으로 걸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증시에서는 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냐,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점을 더 중시해야지. 자수 하나 바꿔가지고 증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페드 멤버들은 대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을 좀 시청자분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투자가 내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살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